꿈에 대한 사이코드라마. 프로이드의 작업과는 달리 모레노는 사이코드라마가 꿈을 분석하고 해석하기보다는 꿈을 시연하는 기법의 한 예를 보여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마틴이라는 환자는 1946년 여름 동안 한 주에 한 번 그의 아내와 함께 치료를 위해서 비콘에 왔습니다. 두 번째 치료 회기를 마치고 이틀 후에 그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대한 사이코드라마 내용이 녹음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꿈에 나온 인물들 간의 행위와 상호작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보조자 역을 맡은 숙련된 전문가와 요양원에서 온 6명의 환자가 그 치료 회기에 함께 하였습니다. 극이 끝난 후에 환자들은 자신을 극 내용과 관련지어 생각해보고 자신들의 꿈을 기술해 보도록 했습니다. 회기를 시작할 때 모레노와 마틴은 사이코드라마 무대의 중간층인 면담층에 앉아 있었습니다. 극이 시작될 때 모레노는 마틴의 손을 붙잡고 그를 무대의 맨 위층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서 마틴은 모레노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무대를 꿈에서 보았던 의붓아버지 집의 한 방처럼 세팅했습니다. 모레노는 무대 조명을 부드러운 파란색 빛으로 바꾸었습니다. 마틴은 침대 대용으로 몇 개의 의자를 붙여 그 위에 누웠습니다. 모레노는 그에게 서서히 잠에 빠져들도록 지시했습니다. 모레노는 자기 손으로 마틴의 눈을 덮고 부드럽게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모레노, 꿈이 떠오릅니까? 마틴, 예. 모레노, 연속적인 꿈인가요? 마틴은 머리를 끄덕인다. 모레노, 자, 집중해서 그것을 가능한 데까지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하지만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마세요. 꿈에 집중하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꿈이 머릿속에서 연속적인 장면으로 떠오르지요?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자, 잘하고 계시지요? 모레노의 목소리는 암시적이고 평소보다 더 다정하고 부드럽다. 마틴,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편안해 보이기 시작한다. 모레노, 꿈속에 사람들이 보입니까? 주변 환경도 눈에 들어오나요? 계속해서 마틴의 머리카락, 이마를 쓰다듬으며 그가 이완하도록 돕는다. 마틴은 그의 꿈에 대해서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식당방에 서 있습니다. 모레노는 그에게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그는 부엌문 근처에 있습니다. 모레노는 그에게 문 쪽으로 이동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여자들이 있습니다. 모레노는 보조자들을 무대로 불러서 그 여자들의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여자들은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그의 아내였습니다. 모레노, 마틴에게 보조자와 관객을 소개한다. 자, 보세요. 마틴, 꿈속의 인물들이 무대 위에 밀랍 인형처럼 있습니다. 그들을 나타내는 보조자들은 움직이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 꿈을 꾼 사람인 당신이 그들에게 지시를 해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그들이 뭘 할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자들은 그의 아내가 의사를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틴이 자신이 언급했던 여자들을 알아봅시다. 모레노는 즉시 보조자에게 그 대목을 반복하도록 지시하면서 마틴과 즉흥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했습니다. 마틴은 그녀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마틴, 그들은 갑자기 나를 거절했습니다. 나를 방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모레노,
그를 방 밖으로 쫓아내세요. 5명의 여자는 그를 무대 밖으로 몰아낸다. 마틴은 저항한다. 꿈 시연은 마틴이 의사가 사용하는 도구가 있는 약국으로 가는 것으로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녀는 의사를 만나러 가기 전에 목욕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마틴은 식료품 가게로 갑니다. 무르노는 그의 감정을 물었습니다. 마틴은 자신이 뭔가를 잃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의사를 방문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가 의사를 만날 준비로 목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틴은 다음과 같은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나는 몹시 불쾌했습니다. 그냥 있기 힘듭니다. 누군가를 치기라도 할 것처럼 팔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꿈이 끝났습니다. 무리노는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가 마틴을 면담했습니다. 무리노는 마틴을 다시 침대로 돌아가게 하고 꿈에서 그를 깨웠습니다. 마틴은 실제로 했던 대로 꿈을 적어놓고는 다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마틴은 꿈을 꾸지 않고 다시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무리노는 이완되도록 부드럽게 그를 만져주면서 그에게 뭐가 보이는지를 물었습니다. 마틴은 그가 상자 여는 것을 계모가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상자 속에는 너무 더러워 버리고 싶은 무릎덮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가 그것을 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보조자의 시연과 면담을 통해서 무르노는 마틴이 1년에 관련된 꿈 조각을 맞추어 나가도록 도왔습니다. 무르노는 마틴이 아내가 마치 성적인 만남을 준비하는 것처럼 의사를 만나기 전에 목욕하고 옷을 차려입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회기가 끝날 때 마틴은 지금은 모레노가 그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가 이번 회기에 아내를 데려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뒤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내 아내가 내 의사를 보러 오고 싶어 합니다. 나는 그녀를 당신에게서 멀리 떼어놓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마치 그녀가 나를 자기의 의사에게 떼어놓고 싶어 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이는 통쾌한 복수입니다. 무리노와 마틴 모두 미소 지으며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무리노는 꿈에 대한 다른 환자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그 회기를 마쳤습니다.